지연은 블라우스의 칼라를 매만지며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화장실의 노란 조명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을 그렇게 진지하게 만든 것은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민호의 제안 이후 그녀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반복적이고 불편한 메아리처럼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면 어때? 좀 평범하지 않은 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처럼 들렸지만 민호는 그녀를 설득하려는 결심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금방이라도 금이 갈 것 같은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말을 골랐습니다. 있잖아, 지연. 우리가 그냥 매일 똑같은 생활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근데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 않아? 부담 없이, 복잡하지 않게. 지연의 첫 반응은 웃음이었지만 그녀는 민호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왜 다른 남자와 있는 생각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는 듯 느끼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동시에 매혹적이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첫 만남을 다른 부부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직장 동료인 윤석이 서울 중심부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을 추천했습니다. 지연과 민호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부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매력적인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반면 윤석은 마치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자기만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지연은 본능적으로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들이 지연 씨와 민호 씨죠? 은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는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되었지만 곧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윤석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근처 호텔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지연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처음의 긴장은 사라지고 호기심과 욕망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윤석은 민호와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의 손길은 단단하지만 부드러웠고 그녀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죄책감을 애써 무시하면서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궁금해하는 듯 했지만 세부 사항을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위험한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어? 민호는 둘이 커피를 마시던 중 물었습니다. 응. 지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지 못한 것은 그 밤이 얼마나 좋았는지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조차 그 밤에 느낀 생생함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그 경험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가끔씩 비슷한 일을 다시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원하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윤석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만남 몇 주 후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은 직접적이고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 우리 둘만.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그 메시지에 답하는 것은 민호와의 약속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이겼습니다. 다시 윤석과 함께 있는 생각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반하여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두 번째 만남은 한강 근처의 호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연은 민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변명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윤석을 만났을 때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그녀가 갖고 있던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만남은 모든 것이 더욱 강렬했습니다. 둘 사이의 화학 반응은 부인할 수 없었고 지연은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 끌림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석은 그녀를 원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지연이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은 민호 옆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행복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는 그 경험을 반복하고 싶은 욕망이 점점 커져 자신을 집어삼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과 윤석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만남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둘은 호기심 많은 시선을 피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시간과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만남이 계속될수록 그들의 연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연은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윤석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중독성이 강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조용하고 더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멍한 눈빛과 외출에 대한 잦은 변명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민호는 그녀의 휴대폰에서 윤석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만나는 게 너무 기다려져요.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민호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파트너를 바꾸자는 제안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지연이 욕실에서 나오자 민호는 침대에 앉아 그녀의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 좀 해줄래?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것은 그녀가 준비되지 않은 감정 폭발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서울의 번잡한 곳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분위기는 세련되고 나무 칸막이로 나뉜 테이블이 친밀감을 더했습니다. 지연과 민호는 먼저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주문한 와인잔을 들고 있는 동안 지연은 차가운 손을 느꼈습니다. 긴장하지 마, 좋은 사람들이야. 민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지연의 불안은 여전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석과 은하가 도착했습니다. 윤석은 캐주얼하지만 자연스러운 매력을 풍기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은하는 따뜻한 미소와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로 자신감을 발산했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로 다가오자 지연은 윤석의 강렬한 눈빛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에 충분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은하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지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긴장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은하의 존재에 즉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은하는 모든 것을 장악한 듯한 자신감과 관능미를 풍겼고 이는 지연이 오랜 세월 잃어버렸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대화는 가볍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취미나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만남의 실제 이유를 피했습니다. 윤석은 매력적이고 대화를 이끄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은 그가 와인잔을 드는 방식, 연습된 듯한 매력으로 미소 짓는 방식 등을 관찰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두 커플은 그 주제에 대해 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특유의 자신감으로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지연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더듬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처음이에요. 둘 다요. 긴장하는 건 정상이에요. 은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은하는 자연스럽게 윤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제스처는 평범해 보였지만 지연은 그녀가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제스처조차 윤석이 지연에게 보내는 강렬한 눈빛의 깊이를 줄이진 못했습니다. 마치 그들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은하가 근처 호텔로 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빠르게 동의했고 지연은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은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웠으며 웅장한 샹들리에가 로비를 환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호 옆에서 걸으며 마치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약된 층으로 함께 올라갔고 방에 들어서자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이 뚜렷해졌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2개의 큰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사이에는 작은 협탁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면 은하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건배할까요?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모두 동의했고 와인을 따르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습니다. 지연은 민호 옆 침대 끝에 앉았고 윤석과 은하는 반대쪽 침대에 있었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누었지만 곧 대화는 침묵 속의 기대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각자 나눠질 때가 된 것 같네요. 은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지연을 바라보며 동의를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과 윤석은 방 안의 욕실 중 하나로 들어갔고 민호와 은하는 다른 쪽에 남았습니다. 욕실은 작지만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 지연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바라보며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윤석은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네, 조금 긴장돼서요. 그럴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윤석은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처음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지연은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안정적이고 침착했으며 그것은 그녀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지연은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습니다. 윤석은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키스는 처음에는 부드러웠지만 곧 강렬해졌습니다. 지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내면 깊은 곳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있어야 할 정확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지연. 그는 속삭이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모든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며 자신을 초월한 무언가에 끌려갔습니다. 커플들이 다시 메인 방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고 긴장을 감추려 했지만 은하는 완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민호는 지연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호텔을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났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긴 채 말없이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지연은 짧은 대답으로 일관하며 그날 일어난 모든 일을 여전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경험 때문이 아니라 윤석에 대한 그녀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욕망은 그날 밤이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윤석과의 만남이 지연의 마음을 계속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뜨거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시에 민호를 볼 때마다 그녀를 괴롭히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은 둘 사이의 역학관계를 되돌릴 수 없게 바꿔놓은 듯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TV를 보던 중 그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더 가까워진 기분이야.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진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가 이 경험을 결혼 생활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계속해서 윤석을 떠올렸습니다. 그에게는 민획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평소처럼 업무용 이메일을 작성하던 중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는 윤석의 이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지난번 밤이 정말 좋았습니다. 당신도 같은 기분이었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둘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연은 오랫동안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답장하는 것은 민호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윤석을 다시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요? 두 번째 만남은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지연은 민호에게 친구와 만나러 간다고 말했고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태원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석이 도착했을 때 그의 미소 하나로 지연의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안 올 줄 알았어요. 윤석이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그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마치 곧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였습니다. 커피를 마신 후 그들은 이태원의 분주한 거리를 함께 걸었고 윤석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이 대화를 이어갈까요? 지연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은 작지만 아늑했고 방은 사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윤석은 지연을 가까이 끌어안으며 강렬하게 키스했습니다. 첫 번째 밤의 망설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연은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마치 방 밖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윤석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네. 사실 너무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지만 그 웃음은 그들 모두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항상 비밀리에 지연은 윤석을 만나기 위해 집에서 나갈 핑계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윤석과의 만남은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분을 되찾는 기회 같았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점차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결코 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반복되는 변명과 억지스러운 미소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민호는 그녀의 휴대폰에서 온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내일 너를 볼 생각에 설레. 너 정말 대단해. 민호는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지연이 윤석을 계속 혼자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연이 욕실에서 나오자 그는 침대에 앉아 그녀의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있었다.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얼어붙었다. 부정할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이 드러나 있었다. 민호, 난 언제부터야? 그가 말을 끊으며 그녀를 응시했다. 몇 주 전부터. 계획된 건 아니었어. 계획적이든 아니든 넌 거짓말을 했어. 우리가 함께 동의했던 걸 네가 망쳐버렸어. 왜 그랬어?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후 며칠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민호는 지연을 피했고 그녀는 둘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았다. 민호는 오랜 시간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지연은 집에서 홀로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다. 그 와중에도 윤석의 메시지는 계속 왔지만 지연은 답장하지 않으려 애썼다. 어느 날 밤 민호가 마침내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다. 너 아직도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민호, 난... 대답해 지연. 예 아니면 아니야? 그녀는 망설였다.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입 밖으로 꺼내면 모든 게 현실이 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잘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민호는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마 우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있는 것 같아. 그 충돌 이후 몇 주는 숨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지연과 민호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완전히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결혼 그날 밤 윤석에 대해 대화하지 않았다. 긴장은 두 사람 사이에 폭풍 전야처럼 감돌았다. 지연은 그 결혼이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싶은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민호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주말 동안 부모님 댁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가 배신 이후 처음으로 집을 떠난다는 얘기였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시간이 필요했고 솔직히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 밤 집에서 혼자 있던 지연은 윤석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서울에 있어. 보고 싶어? 그녀는 망설였지만 그를 향한 끌림은 너무 강렬했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으로 그녀는 동의했다. 윤석과의 만남은
서울 중심부의 한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어느 때보다 다정했고 지연은 언제나처럼 그에게 푹 빠졌다. 그러나 함께 있는 동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어긋난 것 같았다. 모든 게 끝난 후 옷을 입으며 지연은 침묵을 깨기로 했다. 오늘 왜 날 보고 싶었어?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 애썼다. 늘 그랬듯이 보고 싶어서.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를 피하는 그의 눈빛이 그녀를 의심하게 했다. 호텔을 나섰을 때 지연은 거리 근처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사람은 민호였다. 그는 차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그녀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충격에 그녀는 몸이 굳어버렸다. 윤석도 상황을 눈치챘고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한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떴다.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그의 쪽으로 걸어갔다. 민호,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전에 본 적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이미 다 이해했어. 지연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는 몸을 돌려 채에 올라타더니 그녀를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다. 지연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의 여행 가방이 복도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없는 동안 민호가 다녀갔지만 집에는 없었다. 주방 테이블 위에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손이 떨리며 그녀는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지연, 오랜 세월 너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는 함께 합의한 것을 정했지만 너는 혼자서 그 합의를 깨기로 결정했어. 아마도 내가 너에게 필요한 남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지도 몰라.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나는 떠날 것이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길 바란다. 결국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란다. 민호. 눈물이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다. 지연은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민호가 이렇게 빨리 포기할 줄은 몰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의 삶은 크게 변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지만 민호의 부재는 끊임없이 그녀를 짓눌렀다. 윤석과의 관계도 빠르게 소원해졌다.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흥분이 사라지자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점점 멀어졌고 지연은 완전히 홀로 남게 되었다. 1년 후 지연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조용한 삶이었지만 외로움은 여전했다. 어느 날 갤러리에서 전시를 준비하던 중 그녀는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민호였다. 그는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더 자신감 있고 단단해 보였다. 지연, 그가 다가오며 말했다. 네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 민호, 부산에는 왜 온 거야? 일 때문에. 여기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야. 넌? 지연은 새로운 삶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며 그를 만난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두 사람은 몇 분간 대화를 나눴지만 민호가 떠나기 전 잠시 멈추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다고? 뭘 위해서? 모든 것, 심지어 잘못됐던 일들까지. 결국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나는 변했어. 지연은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민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갤러리를 나섰다. 그 이후 며칠간 지연은 그 만남을 계속 떠올렸다. 자신이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걸 알았다. 아마도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지연은 갤러리에서 한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민호의 편지와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회 티켓 2장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짧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연,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민호. 지연은 편지를 오래 붙들고 있었다. 눈물이 조용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이것은 과거를 바로잡을 기회였고 다시 시도할 기회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감동적이고 반전 가득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지연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시고 열정과 비밀, 그리고 어려운 선택이 가득한 서사를 함께하세요. 다음 주에 또 한 편의 몰입도 높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